일단 우리 근수축 나가보고요. 근수축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근육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걔네 분류하고 어떻게 작용하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해야 돼서 일단 4페이지 먼저 봅시다. 근육이라고 하는 단원으로 우리가 이름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수위운동에 관여하는 골격근이라고 하는 애 위주로 우리가 보게 될 것 같고요. 일단 골격근의 움직임 또는 골격근 각각의 근절의 수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길이 변화 일어나는지 주로 문제로 활용되는 애들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근육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근육이라고 하는 애들을 크게 분류하면은 방금 얘기했었던 우리한테 거의 메인이 되는 골격근이라고 하는 애 있고요. 걔네 말고 심장을 구성하는 심장근은 골격근과 또 다른 종류여서 우리가 심장근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요. 걔네 말고 우리 장기들 구성하고 있는 내장근들도 따로 있겠죠. 그래서 내장근까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애들 이름 그대로 뼈에 붙어서 수위운동 조절하는 애들이 골격근, 심장을 구성하고 있으면 심장근, 그리고 내장을 구성하고 있으면 내장근,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건데 얘네들 각각의 특징이 서로 달라요. 골격근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우리 의지대로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심장근이나 내장근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 의지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위 운동을 담당한다 라고 해서 수위근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심장근이나 내장근은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안이불자 붙여서 불수위근이라고 분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수위근과 불수위근,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여부를 통해서 분류를 하면 골격근 한 그룹, 심장근과 내장근 한 그룹.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왼쪽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심장근이랑 내장근이랑 골격근의 또 생김새, 우리가 직접 지금 그림을 볼 수는 없지만 쟤네들 무늬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늬 가지고 분류를 해주면 골격근이랑 심장근이라고 하는 애들은 가로로 무늬가 생겨서 가로무늬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내장근은 그 반대니까 세로무늬 아니고요. 얘네들은 무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무늬근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무늬가 생기는 거는 저 세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위치 차이 때문에 좀 생기는 거고요. 가로무늬근 애들은 하나 더, 무늬를 가지고 있을 때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파워를 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격근이랑 심장근은 가로무늬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또 생김새 가지고 분류가 되는 거고, 내장근은 짧은 시간에 큰 힘을 낼 필요는 없거든요. 대신에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력 때문에 민무늬근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심장근은 그 두 개를 섞어놓은 특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무늬상으로 봤을 때는 골격근이랑 심장근이 한 그룹, 내장근이 또 다른 그룹으로 분류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골격근이 어떻게 생기는지, 심장근이 어떤 특성 가지는지 자세히 물어보는 문제는 없으니까 분류 정도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은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 중에서 기관 단계에 속한 애들입니다.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뭔가 조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근육은 조직 아니고요. 하나의 장기와 같이 기관이다 라고 하는 단계 하나만 구분을 해주시고, 자, 그러한 단계를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그림, 요거 어떤 얘기부터 할 거냐면은 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골격근의 구조라고 하는 그림 먼저 나오는데 요거 좀 먼저 볼게요. 자, 근육 중에서도 우리 골격근 위주로 볼 거니까 골격근에서부터 시작하면은 그 골격근을 우리가 쪼개면 근섬유들이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근섬유 다발이라고 하는 단계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근육섬유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섬유 또는 근육섬유라고 하는 단계가 등장을 하고, 자, 걔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섬유의 일부다 라고 해서 근육 원섬유라고 불러주는 단계가 있고요. 근육 원섬유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쪼갤 수 있는데 이따가 근절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액틴이라고 하는 필라멘트 부분이 있고요.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필라멘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액틴, 마이오신만 적지만 얘네 원래 이름은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필라멘트라고 하는 단어까지 다 붙여줘야지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문제 풀 때 필라멘트라고 하는 단어 잘 생략하고 그냥 액틴, 마이오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필라멘트지만 뭔가 두께 차이에 의해서 액틴이다, 마이오신이다 이름을 따로 붙이게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점점점 작은 구조로 가듯이 해부하면서 쭉 들어가 봤는데, 자, 얘네들 개체 구성하는 단계로 잠깐만 분류를 시켜주자면 골격근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스케일인가 하면은 기관 단계에 속하는 애입니다.
기관들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들이 우리 여러 가지 조직들 모여서 구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근섬유 다발 또는 근육섬유 다발이라고 하는 애가 조직 단계에 속하는 애고요. 크게 믿기진 않겠지만 근섬유라고 하는 애가 하나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이 비슷한 유사한 세포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게 근섬유 다발이 되는 거고, 그 근섬유라고 하는 애들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 원섬유는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 단계예요. 근데 그 세포 소기관이 굉장히 특이하게 단백질 어떤 실덩어리들, 단백질로 쭉 뽑혀져 있는 애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중에서 여러분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근섬유 다발이 조직이냐라고 하는 걸 좀 자주 물어보고요. 하나 더, 근섬유라고 하는 게 세포 단계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네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많이 힘들게 되냐면, 자, 이 근섬유라고 하는 애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하나에 핵이 하나 들어있는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요. 진화상으로 에너지를 많이 한 번에 쭉 생산을 해놔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개 세포가 연결된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연결이 될 때 세포 막 따로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진화하는 과정에서 얘네가 그냥 하나로 다 합쳐졌어요. 대신에 남아있는 구조물이 누구냐면 핵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는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모든 세포막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세포로 쭉 진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섬유라고 하는 세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핵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세포예요 라고 하는 다핵성 세포라고 하는 특징이 항상 붙게 될 거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포와 다르게 핵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세포다 라고 하는 다핵성 세포 구조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다핵성 세포다 또는 핵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마치 여러 개의 세포로 분류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세포 하나에 핵이 여러 개 들어있는 특이한 구조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섬유라고 하는 세포 단계, 그리고 근육 원섬유가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스케일 차이를 쭉 봐주시면 돼요. 누가 더 큰 단계고 누가 그에 속하는 단계인가 라고 하는 식으로만 구분해주면 돼서 여기서 개념 물어보는 문제 딱 하나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 조심할 건 근섬유 다발이 조금 더 크고 근육 원섬유가 오히려 작은 애. 이 원이 뭔가 근원적으로 들어간다, 원핵 뭐 그런 단어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섬유는 하나의 세포인데 특이하게도 핵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구조적 특징. 얘가 딱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골격근이라고 하는 애 우리 쭉 해부에서 봤고요. 자, 그 해부하기 전에 요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해부 먼저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얘네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라고 하는 얘기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제가 그린 뼈는 저희 상완이고요. 얘는 하완입니다. 자, 팔이라고 하는 애 상완, 하완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면 두 개 뼈 붙어서 여기 팔꿈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네를 우리가 굽혔다 폈다 라고 하는 작용을 한번 해볼 건데, 이 굽히는 작용 또는 피는 작용할 때요, 골격을 기준으로 위쪽에 붙어있는 근육이 있고 아래쪽에 붙어있는 근육이 있고 두 가지 근육이 한 골격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근육이 한 골격에 같이 붙어 있을 건데, 자, 밑에 근육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팔을 굽혔다 폈다 라고 한다면 위쪽에 있는 팔, 위쪽에 있는 근육들 또는 위쪽에 있는 뼈들이 주로 움직이게 될 거니까 얘네들의 작용도 볼게요. 제 팔로는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우리가 팔을 굽힌다 라고 하면 이쪽이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자, 팔을 굽히면 안쪽에서의 근육은 수축을 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굽히고 있으니까 아래는 펴지겠죠. 그래서 바깥쪽의 근육은 이완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팔을 쭉 편다 라고 하면 수축되어 있었던 근육은 다시 한 번 더 이완하는 식으로 길어지게 될 거고요.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길어졌었다가 다시 짧아지는 식으로 길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한 뼈에 붙어있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의 근육들은 수축과 이완과 수축이라고 하는 반대작용을 통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움직임에 또는 하나의 뼈에 관여하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육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 우리 호르몬이나 신경에서 봤던 그 단어, 기량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량적 관계가 여기도 또 한 번 더 붙게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 2번에 골격근의 구조와 수축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수축 원리라고 하는 단어 밑에 화살표 붙이고 옆에 보면은 근육의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그 근육의 기량작용이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하나의 뼈에 붙어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육은 서로 반대로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량이 뭐 호르몬이나 신경계에서만 붙는 얘기가 아니라 근육의 물리적인 움직임에서도 붙을 수 있는 단어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왼쪽 메모 거기 보면은 근육세포랑 근육섬유가 같은 말이야 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래서 근섬유라고 하는 게 근세포 또는 근육세포와도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세포 단위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만 강조해보고 갈게요. 근육세포, 근세포, 근섬유, 근육섬유 다 같은 말입니다. 세포 단계들 저도 하나하나가 다 세포예요. 여러분들 운동해가지고 벌크업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포 개수를 늘리는 거거든?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근육통 생기잖아요. 그 근육 찢어져가지고 아픈 건데 왜 찢어졌냐면 세포와 세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가 그 사이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그럼 벌어지면 빈 공간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새로운 세포 분열해가지고 거기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직 애들이 찢어지면서 세포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공간을 세포 분열해가지고 근섬유들이 개수가 늘어나서 벌크업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운동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어쨌든 저는 벌크업은 크게 관심 없고요. 쟤네가 수축하고 이완한다라고 하는 길이 변화를 어쨌든 문제풀이용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쟤네들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 액틴 마이오신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애들이고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애들을 단위별로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애들로 현미경 관찰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5페이지 가주시면 되고요. 5페이지 가보면 근육 원섬유 마디, 그러니까 근절이라고 부르는 단위가 있는데 그 근절의 구조를 지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떨린다. 일단은 처음 그리는 거니까 자세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뼈대에 한번 잡아볼 거고요. 자, 이 뼈대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 먼저 볼 건데, 자, 필라멘트라고 하는 얘기 했었죠. 저 필라멘트가 그냥 가는 실 섬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액틴이라고 하는 필라멘트가 있고요.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 처음에 구조 배울 때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 액틴은 글자가 2개예요. 마이오신은 글자가 4개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두꺼워라고 물어보면 글자 많은 애가 더 두꺼워라고 생각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럼 더 얇은 애는 어디다가 붙여줄 거냐면 제가 지금 그린 애들 여러분들 교재 똑같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죠? 실제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서 Z선이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가원 그림으로 만나게 되면 그냥 됐다 두꺼운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긴 할 거거든? 근데 실제 구조는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서 Z선이에요. 자, Z선에 같이 바로 달려있는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게 필라멘트 중에서 얇은 애들이에요. 얘가 바로 액틴입니다. 그래서 액틴이라고만 안 쓰고 일단 처음 보는 거니까 액틴 필라멘트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 액틴 필라멘트가 왼쪽 Z선에만 제가 그렸는데 이렇게 왼쪽 Z선에만 붙어있지 않고요. 근절이라고 하는 근육 원섬유 마디 애들은 좌우 제충 구조이기 때문에 오른쪽 Z선에도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또 한 마디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마디 똑같은 애들이 반복적으로 존재할 거여서요. 그 옆쪽에 지금은 자세히 관찰하지 않을 거지만 그 옆쪽 애들도 똑같이 액틴이 달려있고 그 반대쪽에도 액틴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액틴 애들의 구조 쭉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액틴 달려있는 것까지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나머지 필라멘트인 마이오신 필라멘트 한번 그려볼 건데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중간에 여러분들 칫솔같이 생긴 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만 그리고 갈 건데 지금 그리고 있는 애들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액틴 필라멘트 사이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구조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글자 수 많으니까 훨씬 더 두꺼운 애라고 기억을 해주실 거고요. 두께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따가 어둡게 보이는 부분, 밝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우리 X선 사진으로 근육의 움직임 관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두께 차이 가지고 어둡고 밝다라고 하는 차이를 얘기할 거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하는 애들을 두께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구성하고 있는 액틴과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봤고요. 나머지 구조물들은 실제로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하고 있을 때 관찰되는 또는 관찰하고 있을 때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름 붙인 구조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은 이 Z선 부분, 액틴과 마이오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볼 애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자, 얘네 좌우 대칭 구조라고 했어요. 그럼 좌우 대칭 구조를 만드는 중심이 필요하겠죠. 그 중심은 이렇게 길어. 자, 미들이라고 하는 단어 따라서 실제로 그 중앙에 있는 선이에요 라고 해서 M선이라고 하는 부르는 구조물 하나 있습니다. 자, 이 M선이라고 하는 애 하나 봐주실 거고요. 이 M선이라고 하는 애가 근육과 근육을 같이 연결해주는 수직의 선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M선의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색으로 그려봤습니다. 구성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랑 똑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딱딱 단백질. 자, 그 M선이라고 하는 애 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관찰되는 부분들 마무리해주면 자,
여기 액틴 필라멘트 사이에 빈 공간 하나 있어요. 저 빈 공간이 이 M선이랑 나머지 애들이 만나가지고 밝게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건데 얘네 보이는 생김새가 H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H대라고 불러줄 거고요. 우리 길이 변화 볼 때 이 H대는 2배씩 변할 겁니다. 일단 2배씩 변한다라고 하는 거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H대라고 하는데 먼저 봐주시고요. 자, 나머지 여기 겹치는 부분도 보이니 혹시? 자, 액틴이랑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애 둘 다 겹쳐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오신 길이가 똑같이 보이는 부분이겠죠. 쟤네들 어둡다라고 해서 A대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이거 저 어릴 때 그냥 쉽게 부르려고 암대라고 불렀거든요. 암이라고 하는 단어 A로 시작하겠죠? 자, A대, 암대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하나 남은 부분. 반대쪽에도 이렇게 마이오신이 있겠죠. 그러면 마이오신과 마이오신이 없는 부분이 유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이 여기. 유일하게 액틴만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내가 밖에서 사진 찍어서 관찰한다라고 하면은 두꺼운 마이오신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밝게 보일 거예요. 그 밝게 보이는 부분 I대라고 불러줄 겁니다. 자, 근데 그 I대가 한쪽에만 있지 않죠. 왼쪽에도 똑같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길이만큼 왼쪽에도 또 똑같이 존재하고 있을 거여서 좌우 대칭 구조라고 하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I대 하나만 더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I대, H대, 그리고 M선, 그리고 I대까지 쭉 다 그려봤고요. 자, 그러면 안에 구조물도 이렇게 생겼는데 그 마디 얘기를 해놓고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마디인가요? 라고 하는 얘기도 마무리를 해주자면 자, 우리 Z선이랑 반대쪽에 왼쪽에도 Z선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Z선의 중앙 부분 그리고 반대쪽 Z선의 중앙 부분을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근절이라고 하는 또는 마디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이게 하나의 단위가 될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건 정지해 있는 근육을 우리가 지금 관찰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근육은 움직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실 거고 평소 상태가 이완되어 있고 내가 근육을 쓰면 수축한다라고 받아들여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완했을 때의 상태랑 수축했을 때의 상태 중에 어쨌든 변화라고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변화가 어디서는 늘어날 거고 어디서는 줄어들 거고 라고 하는 식으로 길이의 차이가 생길 건데 자, 그 길이의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지금 미리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해보자면 동영상이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요. 자, 얘들아, 근육이 움직이면 중간에 이 주황색으로 그리고 초록색으로 그린 M선이라고 하는 애들이 뼈대거든요. 이 뼈대는 움직이지 않고요. 주변에 감싸고 있는 흰색 부분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고 이 흰색 애들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상태를 이완 상태로 한번 보면요. 수축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길이가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안쪽으로 쑥 들어올 거예요. 자, 안쪽으로 쑥 들어온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겠죠. 얘가 짧아지면서 동시에 누가 또 짧아지느냐라고 하면은 겹치지 않았던 M선 부분, 특히나 H대 부분 보면 이완되어 있을 때 이만큼이지만 양쪽에 있는 애들이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 H대는 좁아지겠죠. 짧아질 거예요. 자, 하나 더. I대라고 해가지고 마이오신과 겹치지 않았던 액틴만 존재하는 부분도 얘네들이 가까워지게 되면 이 공간이 좁아지는 거니까 I대도 같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증가하는 애 있거든요. 자, 어디가 증가하느냐라고 할 거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 봐주세요. 자, 얘네들이 서로 멀리 있을 때는 얘네가 수축하기 전에는 요만큼만 겹치지만 이 흰색 애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움직일 거고 얘도 이쪽으로 더 오겠죠. 얘는 가만히 있을 때 흰색이 움직여주면서 겹치는 부분이 늘어나게 될 테니 액틴과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애들이 겹치는 부분이 별도로 기억이 난 니은으로 주어졌다면 이런 겹치는 부분은 수축할 때마다 증가하게 될 거야 라고 읽어주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고 일정한 애도 있을 거거든요. 자, 움직여서 얘네들이 짧아지고 길어지고 하는 거지 흰색이라고 하는 액틴의 절대적인 길이나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주황색 선의 길이는 변한 적이 없죠. 네, 구조물 애들은 길이가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구조물이 겹치는 부분 또는 겹치지 않은 빈 공간 부분이 감소하거나 증가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는 거 먼저 기억을 해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따가 자세하게 얼마나 증가하는가라고 하는 표현을 기호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보겠습니다. 저 때는 딱 여기까지만 구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요새 되게 많이 나오는 구조 중에 하나가 단면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잘라볼 겁니다.
사실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본 거냐면 근육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또는 원기둥 모양의 파이프 형태로 섬유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가 단면을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지?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직사각형 구조로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근데 이 직사각형 구조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새가 되는데 요새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직사각형을 안 자르고 동그란 단면으로 잘라서 관찰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그란 단면을 한번 잘라볼게요. 자, 여기부터 잘라볼까요? 손을 긋자. 자, 여기를 쭉 자르게 되면은 우리가 동그란 면으로 관찰한다라고 했을 때 자, 방금 표시했었던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우리가 단면으로 봐도 두께가 훨씬 더 액틴에 비해서 두꺼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액틴은 얇은 가는 섬유였죠. 그래서 그 가는 섬유가 중간중간에 뜨문뜨문 보이는 식으로 두 가지 원이 보이는 그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틴이랑 마이오신이 모두 다 보이는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야 라고 하는 단면 그림 기억을 해주실 거고요. 자, 얘네 말고 여기 M선 기준으로 살짝 옆에 여기 잘라볼까요? 자, 여기 쭉 자르게 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섬유는 요거 마이오신만 유일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마이오신만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 그림 챙겨주시고요. 자, 마이오신만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면 액틴만 보이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끄트머리에서 잘라서 액틴만 보이는 아이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하면은 더 얇은 원들이 총총총 보이는 식으로 우리 단면 그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들 교재에다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표현하는 단면이다 라고 하면 제가 가장 오른쪽에 그린 것처럼 액틴들만 통통통 보이게 될 거고요. A대에서 두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이라고 엄청 길게 써놨는데 그냥 여기 겹치는데 액틴이랑 마이오신 다 보이는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따가 제가 그냥 겹이라고만 쓸 거거든요. 겹치는 파트들 두 가지 필라멘트 다 보이는 그림 골라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H대 그러니까 마이오신만 보이는 부분 단면 보면은 마이오신은 동글동글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단면으로 어떤 위치인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구조물에 대한 설명 교재에 다시 적어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복습해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내가 근절의 구조가 아직은 어색하다라고 하면은 요거 잘 그리지 못하면 대충대충 그려도 되거든요. 대충대충 그렸을 때 아 두꺼운 게 마이오신, 얇은 게 액틴, 그리고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는 식으로 반복되는 구조물 가지고 있지라고 하면서 복습하는 과정에 스스로 한번 그려보실 거예요. 알겠죠? 물론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그리는 그림은 문제풀이 용어로 제가 소개를 해줄게요. 자, 6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만 하고 잠깐만 문제풀이로 가기 전에 쉬고 가겠습니다. 살려주고요. 자, 6페이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저 근육이 실제로 움직이는 원리라고 하는 단어는 있거든요. 그게 크게 복잡한 건 아니고 아까 우리가 같이 머릿속으로 그려봤듯이 쟤네들은 가만히 있지만 사이사이 공간이 좁아지듯이 수축할 거야 라고 하는 과정 교재 그림으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고 근데 쟤네들이 그냥 아무 에너지도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ATP라고 하는 에너지 소모하면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에너지 소모하면서 근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근수축이 일어나려면 내가 의지대로 일단 골격근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그 의지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신호 정보가 어딜 통해서 와요? 자, 특히나 뇌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중추신경계에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명령이 내려지면 그에 연결된 원심성 뉴런 또는 운동 뉴런이라고 하는 애, 체성신경이라고 하는 애가 골격근에 연결이 되어서 자극을 전달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그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 뉴런이라고 하는데 자극을 쭉 줄 건데 그 자극 주는 과정에서 누가 그 신호를 받을 거냐면 골격근 구성하고 있었던 아까 근섬유 있죠. 근섬유들이 그냥 근섬유만 파이프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걔네 둘러싸고 있는 막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 막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 뉴런이 우리 배웠었던 신호전달 물질 누구요? 아세틸콜린이 나와가지고 그 아세틸콜린이 쭉 분비가 되면서 골격근에 존재하고 있었던 또는 골격근 막에 근섬유 막에 존재하고 있었던 수용체랑 붙어가지고 전기신호 쭉 받아들이는 식으로 뉴런에 전도가 쭉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쟤네가 전기신호 받게 되면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자, 이 마이오신 실제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갈고리 같은 구조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공간적으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훨씬 더 가깝거든? 그래서 이 그림이 여러분들 교재에 되게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칫솔처럼 생긴 거 아까 봤을 텐데 자, 이 칫솔처럼 생긴 칫솔모 부분이 액틴이랑 딱 달라붙습니다. 자, 그럼 달라붙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걸 잡아서 당겨줄 거거든요? 자, 얘는 가만히 있고 얘한테 축 달라붙으면서 얘를 당기는 거야.
당기면 어느 방향으로 당길 거냐면 중심 방향으로 당길 건데 그 중심에 바로 M선이라고 하는 애 있었죠. 마이오신 머리 부분이 액틴에 달라붙으면서 얘네를 잡아당길 건데 M선 방향으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근데 잡아당기는 게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도 뚝 붙어서 M선 쪽으로 잡아당길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잡아당겨진 액틴들끼리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수축합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 수축 과정에서 특히나 이 마이오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갈고리가 액틴에 달라붙는 과정에서 ATP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줄 때 근수축 과정에서 ATP를 소모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실 건데요. 근수축 중에서도 특히나 수축 과정에서 ATP를 소모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실 겁니다. 저 예전에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럼 이완하는 과정에서는 ATP 소모 안 하나요? 였는데 안 해요. 이완은 그냥 쟤네가 잡고 있었던 갈고리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축하는 과정에서만 ATP가 소모될 거야 라고 하는 건 조금 지역적이긴 하지만 기억해 주실 거고요. 자, 그 ATP라고 하는 애가 무한정으로 재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질대사 과정 다시 한 번만 보고 갈게요. 교재 그림 잘 있습니다. 교재 그림 봐주시면 되고요. 자, ATP라고 하는 애가 미안. 근수축 과정에서 에너지로 소모되게 되면은 특히나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면 ATP와 인산기로 분해가 되겠죠. 자, 지금 더하기로 연결도 해두긴 했는데 실제로 분해되면은 인산기는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이 과정을 꾸준하게 계속 이 에너지가 방출됐으면 좋겠으면 ADP가 다시 ATP로 되는 재생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재생 과정에 관여하는 애들이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대표적인 물질대사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이나 지방산 또는 아미노산 같은 애들이 분해돼가지고 ADP가 ATP가 재생되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ATP의 재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산기를 공급해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크레아틴과 인산이 붙어있는 구조물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실제로 그거 보충제로 사오기도 하죠.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애들이 짧은 시간에 큰 파워를 낼 수 있게끔 해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왜 그랬냐라고 하면 인산기를 공급해줘서 그래요. 그게 내가 공급을 해주면서 크레아틴, 인산은 크레아틴만 남게 되고 그 인산기가 ADP랑 붙어서 다시 ATP로 재생, 그 ATP 다시 근수축 과정에서 에너지 발생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일어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크레아틴이나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애들이 인산기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 라고 하는 그림이 제가 뒷페이지에 넣어놨거든요. 7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죠? 골격근 수축의 에너지원 ATP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실 거고 그 ATP 재생 과정에서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애도 등장할 수 있어. 또는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운동을 하게 된다. 오랜 시간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세포호흡 통해서도 에너지가 공급될 거야 라고 하는 물질대사 알고 있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되죠? 지울라니까 아깝네. 에너지원이 ATP이다. 이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근육 되게 잘 그렸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생긴 거 안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그림으로 제일 많이 보게 될 거거든. 시꺼먼 거 있죠? 도돌이표 같이 생긴 거. 악보 같이 생긴 걸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지금부터는 계속 그 얘기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할게요. 안 줘도 돼요? 잘 그릴 수 있겠지? 근절을 아까 그렸었던 그림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 거거든요. 몇 칸이지? 5칸인가? Z선이라고 하는 좌우에 조금 두꺼운 선으로 제가 진하게 한번 그려볼 거고 여러분들 교재도 비교적 진한 선으로 Z선도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얘네들 Z선. 자, 좌측의 Z선부터 우측의 Z선까지 우리가 한마디를 쭉 근절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근절은 보통 X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라고 하는 근절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고요. 자, 밑에 얇게 그린 흰색 애들은 당연히 액틴이겠죠. 액틴 필라멘트 3개, 양쪽이 6개 그려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직 마이오신 안 그렸습니다. 마이오신 그려볼게요.
노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게 마이오신이고요. 두께는 마이오신이 아까 더 두껍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 문제 풀 때 두께가 표현이 잘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께로 봐주시고 저는 색깔로 한번 구분해볼게요. 그리고 두껍게 그리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서. 자, 중간에 M선까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제가 이완이라고 먼저 제시를 해줄 거고요. 자, 이완된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저기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교재에 표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그 밑에 제시되어 있는 기호들 가지고 위에다 그림 같이 그려볼 겁니다. 자, 일단 좌우에 Z선이라고 하는 거 화면에 써주시고요. 중간에 있는 선, M선이라고 하는 거 기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근절 X는 M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있죠. 그래서 요 중간 M선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동일한 길이, 동일한 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그림에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같이 한번 채워주세요. 그리고 근절 X도 표시할래요 라고 하면 저처럼 위에다가 쭉 묶어가지고 근절 X 표시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2번에 제가 근절 X라고 하는 애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지금 나열을 해놓은 건데 그 나열을 같이 이름 붙여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H대의 길이랑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겹치는 부분의 길이라고 했는데 제가 일단 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대의 길이를 합치면은 근절 X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자, 각각 겹치는 부분 H대, 겹치는 부분 I대 이거 표시 좀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제일 만만한 거 H대죠. 그래서 H대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보느냐라고 하면은 요 빈 공간들 여기가 H대다 라고 하는 거 표시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제가 거기 기호로 기역과 니은을 썼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니은이라고 한번 해보고 왼쪽을 기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기역과 니은 그리고 H대까지 표시가 되면은 여기까지 표시를 한다 라고 해서 잠깐 멈춰볼게요. 여기 다섯 얘들아, 그럼 H대랑 겹치는 부분 기억이랑 니은 합치니까 누구 길이랑 똑같아요? 그쵸, A대랑 똑같죠. 마이오신의 길이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마이오신 길이도 요거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근절 X 표시하기에는 하나 더 남았죠. 좌우의 빈 공간들 액틴만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가지고 밝은 부분이야 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자, 여기가 한쪽이 I대가 아니고요. 한쪽은 I대의 절반 부분입니다. 왜요? 라고 하면 얘랑 같이 봐주세요. 그래서 안 찍었거든? 자, 우리 아까 I대를 어디서부터 어디로 잡았냐면 한 근절은 얘야.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근절 하나거든? 근데 우리가 I대를 잡을 때 그 옆에 있는 애까지 같이 봤어요. 그래서 모두 다 대칭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근절 가지고 I대를 관찰하겠다 라고 하면 오른쪽의 전부를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의 절반과 왼쪽의 절반을 합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가지고만 보면은 I대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I대의 절반이라고 제가 I대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적는 거고요. 나머지 2분의 1이 저 이렇게 좁아. 여기서 I대 절반이겠죠?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그냥 I대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게 근절 하나 그림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I대다 라고 하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안 겹치는 공간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좌우 공간을 모두 다 합쳐서 I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 H대라고 하는 거, 겹치는 거는 우리가 기역, 니은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고요. I대라고 하는 애는 방금 봤듯이 2분의 1 I대 그걸 2배 해가지고 I대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 적어볼게요. 근절을 첫 번째로 겹치는 부분 I대, H대가 좀 표현해봤습니다. 그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중간에 물어봤듯이 방금 표현했었던 H대랑 겹치는 부분만 우리가 따서 보면은 위에 노란 색깔 선이랑 길이가 똑같거든요. 그 노란 색깔 선이 바로 마이오신 길이 또는 A대의 길이죠. 그래서 요만큼을 A대로 치환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근절 X라고 하는 애의 길이는 A대의 길이 더하기 2배의 2분의 1의 I대 길이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A대 더하기 I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근절 x의 표현을. 자, 이제 액틴 가지고 표현을 해볼 거거든요. 자, 액틴 가지고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액틴은 저 하얀 색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액틴이 여기도 액틴이고 여기도 액틴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무슨 액틴, 얘를 무슨 액틴이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고민하지 마시고 얘는 또 한 번 더 액틴의 절반이고요. 그리고 얘도 액틴의 절반으로 볼 겁니다. 문제에서 액틴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근절 안에 있는 모든 액틴의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 가지고만 내가 두 개를 합해서 표현하겠다라고 하면은 요거 절반 저거 절반으로 보실 거고, 자 저렇게 액틴을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분을 표시하겠다라고 하면은 방금 봤었던 H대가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하죠. 혹시라도 이 2분의 1 표현이 뭔가 거슬린다 하면은 삭제해도 상관없어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표현을 해주실 거고, 액틴 길이 구해라 라고 하면은 딱 끼지만 않는다면은 전체 근절 안에서 전체 액틴 가지고 구해줄 거니까 오류가 별로 없을 건데, 혹시라도 오류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거든? 여기 하나만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이거 길이 구해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맘대로 액틴이라고 읽고 액틴 전체 길이를 여기다 대입하면 그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기 보고 구해주실 겁니다. 보기에서 그냥 액틴의 길이다 하면은 계산 나오는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하나만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계산 나온 값에도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예제 문제 가지고 볼게요. 자, 근절은 다시 한 번 더 H대와 액틴의 길이를 합해서 구한다 라고 하는 세 번째 방법까지 쭉 정리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근절 X에 대한 표현이고요. 나머지 이제 A대랑 액틴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자 A대는 위에서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위에 봤던 걸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주면 H대랑 겹치는 부분을 합치면 A대가 나와요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긴 하다만 혹시라도 저는 A대를 조금 더 독특하게 구해볼래요 라고 하면은 근절 X에서 I대 빼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당연해가지고 차라리 겹치는 거 가지고 더 많이 물어보니까 흰색으로 적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 교재 있듯이만 정리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액틴의 길이. 자, 액틴 길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근절에서 H대 빼줘도 되고요. 또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볼래요 라고 하면 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요것도 액틴이고 요것도 액틴입니다. 그러니 액틴의 길이를 물어본다 라고 하면은 기호 가지고 표현했을 때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2배의 2분의 1 I대 라고 쓸 수 있겠죠. 얘네 결론적으로 정리해주면 겹치는 부분 더하기 밝은 부분이라고 얘기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에도 같이 표시해서 익혀주시면 되고요. 근수축 문제는 풀러가기 전에 각각의 명칭으로서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건가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 풀고 싶다라고 해도요, 일단 잠깐만 여러분들 숨 돌리고 각각의 구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였지, 또는 똑같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애들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응용 계속 연습을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과정을 관찰한다라고 하면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라고 하는 과정이 T1인지 T2인지 구분하는 것까지 먼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판단해주고 구조 보고 그러고 나서 변화량 관찰하러 가는 겁니다. 변화량 관찰을 해야 되는데 수기 아깝다 진짜.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축이랑 이완의 변화량 관찰 그 페이지에 있는 것까지만 보고 잠깐만 쉴게요. 자, 그 밑에 보면은 근절이 수축할 때 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절이 수축한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겹치는 부분이나 혼자 있는 부분이 바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누가 변하고 누가 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 구분 좀 먼저 해볼게요. 근절의 수축 그래서 한번 적어보고 나눠보겠습니다. 1. 변하는 값. 자, 변하는 값은요, 아까 잠깐 소개했다시피 늘어나는 애가 있고요, 감소하는 애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호로 표현했으니까 그 기호 안에서 읽어볼게요. 자, 증가하는 애들이 누구인가요? 라고 하면은 짧아지면서 만나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 또는 기역 플러스 니은, 뭐 기역, 니은 각각으로 봐도 돼요.
증가하는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기호 표현 한번 해보고요. 자, 근데 웬만한 애들은 거의 다 감소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짧아진 거니까. 그럼 짧아진 애들은 누군가요? 라고 하면은 일단 전체적인 근절, 한마디 길이가 짧아질 거고요. 그리고 또 짧아지는 애들 누구냐라고 하면 I대도 짧아지겠죠. 또 짧아지는 애 H대도 짧아질 겁니다. 자, 변하는 애들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어떤 애는 증가하고 어떤 애는 짧아져요. 또는 어떤 애는 감소해요 라고 하는 식으로 누가 감소하고 누가 증가하는지도 구분 한번 해주세요. 그냥 변한다라고 퉁치고 가기에는 문제에서 너무 세밀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증가, 감소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과정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애가 있습니다. 자, 일정한 애들 물어본다라고 하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 그 자체로 존재하던 애들이라고 잡아주시면 되니까. 자, 마이오신의 길이를 뜻하는 A대라고 하는 거 그대로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더. 액틴의 길이도 변하지 않겠죠? 여기까지 하나 써주시고 우리 액틴 길이만 잠깐만 쪼개볼게요. 자, 우리 아까 액틴 길이는 저기 6번에서요. 겹치는 부분 더하기 2배의 I대 절반짜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의 합한 액틴은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대요. 왜 그런가? 라고 한다면, 자, 아까 우리 변화하는 애 중에 I대라고 하는 애는 길이가 짧아진다고 했었죠. 자, 얘가 감소하는 길이를 예를 들어서 2D만큼 줄어들었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늘어나는 부분인 겹부분 또는 겹대 부분, 기억 더하기 니은 부분은 증가를 해야 될 텐데 계속 강조했듯이 전체적으로 일정해야 되니까 얘가 감소한 만큼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애의 증가량과 감소하는 애의 감소량이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들의 합으로 표현되는 AT는 수축 과정이든 이완 과정이든 길이 변화 없이 일정할 거예요 라고 하는 특징 가지고 있는 거 봐주세요. 지금 D 또는 ED라고 하는 표현 썼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짧아지는 길이다 라고 하면은 2배의 D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증가하는 길이다 라고 하면은 한쪽에서만 본다면 그냥 D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우리 근절은 아까 얘기했듯이 좌우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짧아진 거 D로 잡았다면 양쪽 전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의 2배로 계속 표현을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을 할 건데 자, 교재 제일 밑에 보면은 뭐 변화량이라고 하는 얘기 있죠. 그래서 그 변화량까지만 보고 그 페이지만까지만 하고 쉰다고 했으니까 그 변화량 보겠습니다. 한번 변화량. 자, 문제 풀다 보면은 근육이 수축했습니다 또는 이완했습니다는 다 안 나오고 이완해서 수축했습니다 라고 나온다면은 근절이라고 하는 애들의 전체 길이 변화량이 있을 거예요. 자, 그 근절의 길이 변화량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줄 거냐면 자, 이완했을 때의 길이랑 짧아졌을 때의 길이의 차이값만큼이 당연히 근절의 변화량에 해당하겠죠. 예를 들어서 근절 X의 길이가 어떨 때는 3.0이고 어떤 때는 2.6이에요 라고 등장을 한다면 실제로 문제에서 이렇게 써있을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길이 변화를 읽어준 다음에 긴 거와 짧은 거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우리는 수축하는 과정을 볼 거기 때문에요. 이완에서 수축으로 변했다 라고 잡아주시고 길었을 때가 이완이고 ATP를 써서 수축하게 되면 T2 상태가 된 거야 라고 이름 붙여주실 거예요. 자, 그럼 얘네의 변화량을 읽어주실 거고요. 읽어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0.4라고 하는 크기만큼 감소했다라고 잡아줄 겁니다. 자, 저 0.4라고 하는 크기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뭐 X나 D라고 하는 기호 가지고 표현을 해줄 건데 아까부터 계속 구조 안에서 강조했다시피 좌우 대칭 구조죠. 그럼 전체 길이가 0.4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내가 한쪽만 또는 M선 기준으로 반쪽만 본다라고 하면은 0.2씩 줄어들게 된 거니까 걔네들 2배 표현으로 마이너스 2D만큼 변했다라고 계속 잡아주실 거예요.
지금처럼 숫자값이 나와 있으면 0.4 그대로 읽어도 되지만 얘가 미지수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 미지수로 등장했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1이 이만큼 감소했지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들어보죠. HD 변화량. 자, 근절의 변화량을 본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또 변화를 내봅시다. H대의 변화량이라고 묻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H대는 M선 기준으로 좌우로 똑같이 나와 있는 애들 이 전체를 다 물어볼 거기 때문에 내가 근절이 만약에 0.4만큼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면 H대는 근절의 변화량은 똑같은 만큼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H대의 변화량은 위에서 봤었던 근절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자, 얘네만큼 줄어드는 게 또 있죠. 또 누구 있냐라고 하면은 우측에 있는 I대의 절반, 좌측에 있는 I대의 절반의 감소량들을 다 합해주면은 똑같이 H대가 줄어든 것만큼 쟤네들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I대의 변화량도 모두 다 같을 거야 라고 나열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변화량을 절대값으로 크기로 한번 읽어볼게. 그러면 줄어드는 것만큼 늘어난다고 했죠. 그럼 지금 나열한 애들은 전부 다 줄어든 애들이어서 우리가 크게 부호 신경 쓰지 않아도 됐지만 지금 옆에다가 같이 나열해 줄 애는 증가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쭉 나열했을 때 수축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애 여기 겹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의 변화량 또는 증가량이라고 하는 애들의 크기만큼 전부 다 같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절대값 씌워서 공식 한번 적어줄게요. 혹시라도 나는 이 절대값을 떼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겹치는 부분의 변화량 옆에다가 증가, 감소 부분만 반대다 라고 하는 색지 메모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기는 똑같이 변할 거지만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증가만 서로 반대 관계에 있는 애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아닌데 절대 요거는 그냥 한번 같이 볼게요. 이따가 문제로 더 자세하게 볼 거여서 대충 한번 적어볼게요. 자, 아까 변화량이 똑같은 애들 쭉 위에다 나열을 해봤는데 X는 근절이었죠. 근절이 전체적으로 0.4만큼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H대도 변화량을 봤을 때 똑같이 0.4만큼 감소할 겁니다. I대도요. 양쪽에서 모두 다 합해서 내가 읽어주겠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0.4만큼 감소를 할 건데, 자, 지금 제가 한글로 I대 절반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요만큼만 떼가지고 뭐 디귿 이렇게 넣을 거거든. 저 디귿 부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줄게요. 뭐 좌측에 있든 우측에 있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디귿 부분이다 라고 하면 요거의 절반만큼 변할 거니까 0.2만큼 줄어드는 과정으로 수축 변하게 될 거고요. 자, 제가 겹대라고 적었는데 그 겹대는 방금 우리가 근절에서 표시했었던 기역과 니은의 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완했을 때보다는 수축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크기만큼 부호만 반대로 증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플러스 0.4만큼 늘어난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겹대의 절반, 그러니까 뭐 기역으로 묻든가 니은으로 묻는 식으로 한쪽만 또 물어봤다 라고 하면 수축하는 과정에서 그의 절반만큼 늘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문제 풀 때 기본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들은 지금 제가 표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T1 시점, T2 시점, X의 길이, I의 길이, 뭐 겹치는 부분의 길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빈칸 채워봐 라고 하는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올 거거든? 그럼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줄 거, 일단 수축이랑 이완을 먼저 잡으세요. 그거 찾기가 제일 편할 겁니다. 수축이랑 이완 잡아주고 나서 각각 문제가 표시하고 있는 미지수들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정신 차리고 한번 봐주시고, 이게 문제마다 항상 기억, 니은, 지금 요건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봐주시고, 문제에서 저 기호들 가지고 막 조합해서 H대나 I대나 겹붙이는 부분들을 계속 표현을 해줄 거거든? 그럼 그 표현을 봤을 때 개념 정리했었던 단어로 여러분들의 해석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 누가 증가할 거고 누가 감소할 건지, 전체를 다 묻는 건지 절반을 묻는 건지 단서, 순서대로 단서들 쭉 분석해 나가면서 빈칸을 채우고 숫자 찾아서 계산해 주실 거예요.
얘네가 계산 문제여서 그리고 또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이과잖아요. 신나가지고 막 미친듯이 문제풀이 하려고 막 들어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잠깐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생겨먹었지? 누구 물어보고 있는 거지? 지금 어떤 상황이지? 라고 하는 거 잠깐 판단한 다음에 계산하러 들어갈게요. 계산은 어차피 사칙연산 정도여서 어렵지 않으니까 시간 안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구조 파악하는 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네,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는 시간 했다가 저 칠판 정리하고요. 뒤에 필수 유형들 쭉 같이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뒤에 필수 유형 먼저 구경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10분 쉬었다가 52분의 정도보다 더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꾸로 자극 전도가 어려웠지만 그 수치가 되게 수월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거든요. 자극 전도는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 수축을 많이 힘들어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여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처럼 똑같이 고통받는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순서대로 쭉 문제풀이하는 거 같이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그릴 거는 이완 상태고요. 줄어든다, 뭐 늘어난다라고 하는 얘기 했었는데 그 기호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것까지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음선 표시 한번 해보고요. 자, 지금 이완 상태여서 수축하는 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수축은 조금 더 가까이 한 칸씩 움직이는 걸로 그려보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구조물 애들이 어떻게 얼마나 변했는가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요거 변화 과정을 잘 봐야 여러분들이 크기 변화도 잘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이완이랑 수축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고 자, 표시 겹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근절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전체 근절은 역시 X로 그냥 표시할 거고요. 너무 높아서 잠깐만 생각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겹치는 부분 말고 일로 가겠습니다. 자, I 대 절반을 기억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M선에서부터 액틴이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그 사이 부분 겹치는 부분 니은 그리고 여기 디귿이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디귿, H대 절반 디귿 잡긴 했는데 어차피 H대는 한 번에 물어보니까 네, 여기까지 전체 H대 디귿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네 길이가 위아래 줄어든 거 보이시죠?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라고 할 거냐면 자, 한쪽에서 줄어든 길이 마이너스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쪽에서도 마이너스 D만큼 줄어들었겠죠? 자, 제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애 누구냐라고 하면 노란색 중간에 있는 마이오신 또는 A대의 길이에요. 자, 그 A대의 길이라고 하는 애는 쭉 여러분들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길이 변화가 위아래에서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하는 A대. 자, 기억, 니은, 디귿으로 표현을 해주면 얘부터 얘까지는 두 개의 니은 더하기 디귿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나머지 I대 부분, I대 절반 부분은 처음에 기억이었다가 지금 수축하는 과정에서 D라고 하는 부분 빠져서 기억 빼기 D로 표현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다 표시하려니까 조금 복잡해져가지고요. 옆에다가 근절 X가 어떻게 변할 건지, A대가 어떻게 변할 건지, H대가 어떻게 변할 건지 쭉 한번 기호 가지고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완한 상태에서 X를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다 활용을 했을 때 2배의 기억 더하기 2배의 니은 더하기 H대인 디귿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A대는 2배의 니은 더하기 디귿으로 표기가 되고요. 자, H대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있었던 부분이니까 디귿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H대 나온 김에 I대까지 쭉 마무리해주면요. I대라고 하는 애는 기억 하나뿐만이 아니라 둘 다 합해서 얘기해주기로 했으니까 2배의 기억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겹치는 부분, 자, 겹대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겹대라고 하는 부분은 니은뿐만 아니라 양쪽에 좌우 대칭으로 거의 2배만큼 있을 거니까 이 니은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완하는 과정에서 문자 가지고 쭉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수축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X, A대, H대, I대 겹치는 부분들이 각각 어떻게 변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마이너스 D 가지고 같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D가 양쪽에서 변했으니까요. X라고 하는 애는 2배의 기억 그리고 2배의 니은 여기 디귿에서 2D를 빼주면 돼요 라고 하는 식으로 변했을 겁니다. 자, 그 2D 빼주는 거는 누구한테 영향이 없었냐 라고 하면 A대는 절대 영향이 없었죠. 그래서 2배 니은 더하기 디귿이라고 하는 A대는 그대로
2일 거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고요. 자, H대라고 하는 애는 이완 과정에 비해서 수축 과정에서 줄어들었을 건데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라고 하면 아까 전에서 2배, D만큼 줄어들었을 거야 라고 적어줄 수 있을 거고요. I대라고 하는 애도 양쪽에서 똑같이 D만큼 줄어들었으니까 2배 기억에 2배 D만큼 감소. 자, 오히려 반대로 겹치는 부분은 2배 니은에 2배 ED만큼 늘어났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애들을요, 여러분들이 잘 표현을 했는가 라고 하는 거를 근절 X라고 하는 애들이 전체 길이로 한번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아까 X 표현할 때요, A대라고 하는 애랑 I대의 합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 길이 값이 A대 더하기 I대로 나왔는지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A대는 2배 니은의 디귿을 A대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I대는 2배 기억에 마이너스 ED만큼으로 수축했을 때 상황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2배 기억, 2배 니은, 디귿 빼기 ED라고 하는 게 X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올바르게 표현한 거 검산해 줄 수 있겠죠. 자, 근절 X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해본다면은, 자, 액틴의 길이 더하기 H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액틴의 길이다라고 하면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봤을 때요, 여기 니은 더하기 기억이 액틴 길이였거든요. 그 니은 더하기 기억이 수축 과정에서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거 봐주면, 자, 니은이라고 하는 부분은 D만큼 증가를 했고요.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D만큼 감소했습니다. 근데 우리 액틴 전체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좌측, 우측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의 전체의 2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까지 해주시고요. H대라고 하는 애는 수축한 과정 안에서 디귿 마이너스 ED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거 풀어서 쭉 한 번만 계산을 해주면은 2 기억 더하기 2 니은. 자, 얘네도 어차피 더해서 사라질 거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디귿 마이너스 ED라고 해서 X 값과 다시 한번 동일하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좌우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어떻게 잡느냐 그런 거 크게 상관없이 좌측 우측도 똑같이 변한다라고 하는 변화량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 가지고 지금부터 필수 유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여러분들 쭉 케이스 연습 많이 해보라고 필수 유형들 문제 넣어놨는데, 일단 어디부터 보실 거냐면 9페이지 먼저 가볼게요. 9페이지 문제 제일 간단하고요. 자, 9페이지 같은 문제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 대처하는 방법. 일단은 어떤 문제들 시점을 제일 먼저 봐주세요. T1이랑 뭐 T2 또는 A와 B 시점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2개의 시점을 비교를 시킬 거고요. 2개 시점 비교할 때 둘 중에 누가 이완이고 누가 수축인지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유형 같은 경우에서는 길이 차이가 확연하게 X대 또는 근절의 길이에서 또 쭉 보이기 때문에요. A라고 하는 지점이 또는 시점이 이완한 시점이고 B라고 하는 시점이 수축한 시점이겠구나 라고 간단하게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 근거는 X의 길이가 A에서는 3.2 마이크로미터, B에서는 2.8 마이크로미터라고 나와 있죠. 자, 줄어들었다 라고 대충만 보지 마시고요.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라고 하는 변화량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0.4만큼 감소하고 있고, 이 0.4라고 하는 또는 전체 마디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 봤을 때 0.4 그대로 가지 마시고요. 얘 한쪽, 그러니까 좌우에서 대칭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ED라고 잡아주시고, 한쪽에서만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변화량을 0.2로 계속 잡아주실 겁니다. 그 한쪽에서 묻는 기준이 어디가 될 거냐면, 기억의 변화량을 묻거나 니은의 변화량을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저 D값 가지고 계속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그 옆에 A대 한번 볼까요? 자, A대는 이완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완 시점에서 1.6 마이크로미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 A대는 아까 봤듯이 절대 변하지 않죠? 그러니 제일 쉬운 힌트가 될 거예요. 자, 수축이랑 이완 과정 상관없이 무조건 1.6일 거야 라고 채워주시면 되고, 자, 그 옆에 H대라고 하는 애 보니까 이완한 과정에서 1.2 마이크로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 H대는 수축하는 과정에서 감소할 거고요. 얼마나 감소할 거냐라고 하면 우리 절반만 잘라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H대를 다 볼 거니까 전체 근절의 변화량이랑 똑같은 값만큼 감소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ED만큼 줄어들 거니 수축한 과정에서 0.8 마이크로미터로 등장하겠지 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나머지 기억과 니은 가겠습니다. 자, 기억이랑 니은은 그림 참고해 주시면 반쪽이거든요.
좌측에 반쪽, 우측에 반쪽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2배로 생각할 거 아니고 변화량 크기가 0.2일 거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봐주실 건데, 자, 여기서 기억이랑 니은의 초기 길이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고민 해결해주는 게 전체 근절의 길이 합으로 우리가 계산해보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x라고 하는 애를요, 우리가 3.2로 알고 있는데, 이완 과정에서 a대라고 하는 애랑 암대 절반인 니은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전체 x의 길이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a대 더하기 i대라고 하는 게 3.2로 나오게 될 거니까요. 1.6 더하기 2배의 니은을 해주시면 그 값이 3.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완한 상태에서 니은 한쪽의 길이는 우리가 0.8이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기억을 우리가 구해내겠다라고 하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애는 A대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잡아줄 수 있거든요. 자, A대는요, 기억을 2배를 해주고 H대를 더해주면은 A대의 길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A대가 이완한 상태도 수축한 상태도 1.6인데 2배의 기억에다가 이완한 상태에서 H대의 길이 1.2를 더해주게 되면 2배의 기억이 나오니까요. 이완한 상태에서 기억은 0.2 마이크로미터이다 라고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 이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길이를 원래 값을 일단 찾아줄 수 있고요. 각각이 어떻게 변했는가 라고 하면, 자, 기억은 겹치는 부분이죠. 그러니 지금 나와 있는 값 중에 유일하게 증가하게 될 거고요. 절반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절반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수축한 과정에서 0.4라고 하는 최종 길이 가지게 되고요. 니은은 i대 절반 값이죠. 그럼 절반만 또 줄어들게 될 텐데,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0.6이 등장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채워놓고 내가 그 값을 잘 받는가 또는 잘 세웠는가 라고 하는 거 점검하고 싶으면 문제에서 제시해줬었던 전체 근절의 길이라든지 또는 제일 쉬운 i대의 길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검산해 주시면 돼요. 검사는 아래 나와 있는 요 값에다가 대입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차피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완 과정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수축 잘 구했나 확인해주고 싶으면 요거 대입해서 다시 검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잘 계산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석을 쭉 한번 해보실 건데, 자, 옆에 10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11페이지도 있고 12페이지까지 쭉 비슷한 문제들 나열해놨어요. 일단은 10, 11, 12 풀어보실 건데, 10번 문제에서는 H대 길이를 여러분들이 못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10페이지랑 11페이지랑 12페이지 필수 예제 풀어볼 때요. 일단은 Q1, Q2, Q3라고 하는 꼬리 문제들 OX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구조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표 채울 때 도저히 이 값은 안 나온다 라고 하는 애들은 미지수 X나 EX로 잡고 ED가 플러스가 될 건지 또는 ED가 마이너스가 될 건지 라고 하는 식으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 기억으로 10번이 H대 길이가 안 나오거든요. 10페이지에 있는 H대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필수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천천히 푸세요. 여러분들 종이 가지고 검사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기호 가지고 표현 한번 해보고, 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시도 다 해보시고요. 지금 그런 시도 해보면 되는 거지 시험장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해보세요. 대신에 순서대로 수축 이완 잡아주시고 얼마나 변했는지 볼 거고, 어떤 애는 증가할 건지 어떤 애는 감소할 건지, 그리고 저 구조가 어딜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하나씩 다 분석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일단 답지는 제가 몰랐는데 밑에서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이나 왼쪽 뷰통에 보면 OX는 체크가 돼 있거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답안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아까 제일 간단한 9페이지 봤으니까 10페이지 볼게요. 10페이지. 일단 10페이지에서 정답은 Q1, Q2, Q3 봤을 때 OXX고요. 쟤네들 정확하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지금 풀이하면서 같이 봅시다. 자, 일단은 문제를 쭉 봤을 때 시점을 또 이렇게 두 개를 주고 있잖아요. 옆에 친절한 문제들은 표를 줄 거거든. 그러면 표가 나왔을 때 각각의 시점이 어떤 게 이완인지 어떻게 수축인지를 제일 먼저 잡아주세요. 네, 그런 거 보기 전에 혹시라도 문제 발문 부분 막 이래저래 문장이 많을 거거든. 그런 문장에 길이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지 또는 길이를 아예 제시를 해주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실 거고요. 그런 케이스 문제가 사실 평가보다 학평이 많은데 11페이지에 아예 H대의 길이가 얼마이다 라고 하는 걸 주는 문장들이 있거든. 그런 거 있어야지 실마리가 잡히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발문도 꼼꼼하게 읽으시고 더 이상 없다 하면 표로 넘어오실 거예요. 자, 표 넘어와서 보니까요. 얘는 극명하게 보이는 게 일단은 X의 길이를 T1이랑 T2에서 다 줬어요. 그래서 다 주고 있는 값을 보니까 T1에서 3.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있는데 T2에서는 2.6이네요. 그러면 누가 더 길다 짧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숫자 크기 가지고 금방 비교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더 긴 쪽이 이완 상태, 더 짧은 쪽이 수축한 시점이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요. 여러 가지 표기 방법 있겠지만 전 변하다라고 하는 걸 꼭 나타내고 싶어서 위쪽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화살표를 적은 다음에 얘네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한번 적어줄 거고요. 얘네 지금 수축하고 있을 때 0.4만큼 감소를 할 건데 이 0.4는 전체의 얘기니까 밑에다가 D 또는 X라고 하는 기호로 한쪽에서는 0.2만큼씩 변하겠지라고 하는 거 꼭 적어주고 시작할 겁니다. 제가 여기 제일 못한다고 했잖아요. 제일 못하는 게 이거랑 이거를 막 아무렇게나 갖다 써서 제일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거 두 개 막 혼동되지 않게, 혼용하지 않게끔 전체적으로는 0.4지만 내가 절반씩 변화하는 거 볼 때는 좌측에서 볼 때 우측에서 볼 때는 0.2씩 읽어줄 거야 라고 하는 거 꼭 적어주세요. 이게 적는 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자, 그렇게 적어주고 나서 이제 기억의 길이 A 대 H 대 I 대 뭐 디귿이라고 쭉 제가 나열을 했는데 기억의 길이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한테 1.6입니다 라고 하는 숫자 값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자, 숫자가 제일 먼저 보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저 문자마다 기억, 니은, 디귿을 서로 다른 위치에서 줄 거여서 저 기억이 어디고 니은이 어디고 디귿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A 대 H 대 I 대라고 하는 기호로 표현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그나마 쉬운 문제에 속해서요. 기억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 확인해 봤더니 자, 마이오신 길이 전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래서 사실 AD의 길이는 기억의 길이는 A대의 길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옆에서 굳이 A대 길이 구할 필요 없이 이 길이 그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러한 A대는요. 어차피 마이오신 길이기 때문에 절대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수축 과정에서도 똑같이 1.6입니다 라고 세워주시면 되고 나머지 니은이랑 디귿이 어디를 얘기하는가 라고 하는 거 봤더니 니은은 중간에 겹치지 않는 마이오신 부분입니다. 그럼 얘네가 H대에 해당할 거니까 니은이 곧 H대였구나 라고 하는 거 체크. 그리고 디귿은 I대 절반 부분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I대의 길이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디귿의 2배만큼 해야지 라고 하는 식으로 적어줄 수 있고 디귿으로 내가 표현하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I대의 절반이지 라고 하는 거 주의해서 봐주실 거예요. 그럼 변화량이 얘는 2배만큼 얘는 2분의 1배만큼 변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애들 쭉 한번 채워주면은 자, H대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 일단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대를 판단을 할 때 특히 제가 Q2 때문에 요거 얘기한 거였거든요. 자, H대 얘기할 때 얘를 니은으로 내가 잡겠다라고 하면 수축했을 때 길이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길이가 감소하게 될 거고 그 감소량은 전체 근절의 변화량과 똑같이 변화하게 될 거니까 니은 빼기 0.4라고 채워주시면 참 좋겠고요. 숫자가 여기서 끝이에요. 자, 나머지 I대와 디귿에 대해서 내가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디귿의 길이 구할 때 우리가 전체 길이에서 표현을 한번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대로 구하든 디귿으로 구하든 자, 이완 시점에서 근절의 길이가 3.0일 때 기억의 길이인 A대가 1.6이었죠. 그럼 나머지 I대에 합하면은 우리가 근절 전체 길이 구할 수 있을 때 그냥 이 디귿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디귿 한 칸에는 0.7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거고요. 전체 I대로 구하겠다라고 하면 1.4라고 여러분들이 채워줄 수 있을 거고 그 둘 모두 다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수축 과정에서. 자, 그럼 감소할 때 I대 전체로 보면은 1.0으로 전체 0.4가 감소할 거고요. 디귿만 내가 절반만 보겠다라고 하면 0.2만큼 줄어들었을 거니까 최종적으로 0.5 채워줄 수 있겠죠.
그렇게 각각 빈칸 채워주시면 되고요. Q1에 T1에서 T2로 될 때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E1에서 수축으로 갈 때 쓰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갈고리 이렇게 걸리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E1에서 수축 갈 때 에너지 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Q2. 기억의 길이에서 니은의 길이를 뺀 값은 이라고 했는데, 자, 기억에서 니은을 뺀 거를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요만큼이고요.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 이거 겹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겹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겹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0.2만큼 크다라고 했는데, 일단 겹치는 부분은 E1에서 수축으로 갈 때 증가할 겁니다. 근데 겹치는 부분을 하나만 물어본 게 아니라 두 곳, 좌우 모두 다 물어보고 있으니까 전체 길이 변화량만큼 변화할 거예요 라고 하는 식으로 증가만 반대로 넣어주시면 되니까요. Q2라고 하는 문장에서 0.2 크기가 아니라 0.4 크기로 올바르게 고쳐주셔야만 정답이 되겠죠. 네, 일단 얘가 0.2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해주시면 돼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0.4 마이크로미터만큼 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T2일 때 디귿의 길이는 0.3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 요거 틀리라고 된 거거든요. 0.7에서 전체 길이 0.4만큼 감소했지 0.3 이렇게 계산하게끔 유도해서 나온 선지예요. 그렇지 않고 디귿은 i대 절반만 물어보는 거니까 절반 길이만큼만 변할 거야 라고 정확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Q1만 맞고 Q2, Q3는 전부 다 X입니다. 그래서 OXX가 정답. 할만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 자, 그 다음 11페이지. 자, 11페이지도 비슷하게 생겼고요. 정답은 일단 동그라미 X인데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얘는 문장이 조금 특이한 게, 또는 지금 문제가 조금 특이한 게요. 두 번째 문장 보면은 X는 좌우 대칭이고 T2일 때 HD의 길이는 1.0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부분의 길이를 문제에서 그냥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T2라고 할 때 HD가 1.0입니다 라고 하는 거 채워볼 거고요. 나머지 그림 옆에 있는 표라고 하는 애들에서 값들을 세워주신다면 X 길이는 T2에서 3.0으로 등장하고 있고 A대 길이는 T1에서 1.6 그리고 니은이라고 하는 애 길이가요. 여기 i대 절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i대 2배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해주면 여기 0.4라고 하는 거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주고 나서 어쨌든 길이를 좀 찾아야 되니까 나머지 애들을 쭉 유출을 해주자면 그나마 전체 길이 나와 있는 게 T2 시점이니까요. T2 기준으로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H대가 1.0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A대는 T1이든 T2든 똑같이 1.6으로 채울 수 있을 거니까 얘 먼저 한번 채워보고요. 자, H대라고 하는 게 1.0이고 나머지 표현을 또 누구가 적어보지? 자, I대가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전체 근절의 길이가 3.0이니까 A대 더하기 I대의 길이가 전체 근절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1.6이랑 I대라고 하는 애 더해서 3.0이 나와야 되니 I대가 1.4라고 채워줄 수 있을 거고요. 겹치는 부분의 길이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위에서 거꾸로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I대에서 분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6만큼 줄어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변화량 보이니까요. X의 길이 있고 길이가 T1에서 2.0이다 라고 하는 거 채워주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H대라고 하는 애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0 채워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0을 채우고 나서 아까 제가 여기서 굳이 안 구한 이유가 여기 있었거든요. 자, A대라고 하는 애랑 H대가 없어졌으니까 액틴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액틴에 마주보는 길이랑 겹치는 부분이 똑같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겹치는 부분이 또 누구랑 겹쳐서 똑같아질 거냐면 여기 얘네랑 겹쳐서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기억 부분 한쪽에서 겹치는 길이가 얼마야 라고 하면은 A대의 절반 길이로 0.8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액틴끼리 아예 마주보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이완하게 되면은 한쪽에서 이완하게 될 거니까 줄어드는 값 0.5씩 줄어들어요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0.3 채워주시면 되겠죠. 처음에 저 이거 먼저 풀고 옳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 있대요. 그래서 H대 길이 0, 1.0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T1일 때 X의 길이는 2.0입니다 라고 했는데 맞죠? 그래서 T1이 수축이고요. T2가 이완입니다. 자, 두 번째,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라고 했는데 니은의 길이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은 A대, 미안해요. I대 절반이니까 I대 길이는 이완 과정에서 훨씬 더 길겠죠.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 맞습니다. 자, Q3, T2일 때 A대의 길이랑 기억의 길이가 몇 대 몇이냐라고 했는데 T2에서 A대의 길이는 1.6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형제 0.3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쪽만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8분의 3이 아니라 16분의 3, 그게 2분의 1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X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마지막 계속 반복돼가지고. 자, 마지막 12페이지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h대의 길이는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h대의 길이도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시점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쭉 길이에 대한 얘기가 발문에 없으니까 바로 표로 가보면은 T1, T2에서 x의 길이를 T2에서만 2.0으로 주고 있습니다. T1에서 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마침 알려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봤더니 니은이라고 하는 i대의 절반 길이를 주고 있어요. 자, i대의 길이가 T1 시점보다 T2 시점에서 짧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전체 i대로 봤을 때 T1에선 0.8이었다가 T2에서 0.4로 감소하고 있는 거니까 감소량과 이완 수축 지점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i대가 훨씬 더 긴 T1에서 이완, T2에서는 수축이겠죠. 그럼 그때 얼마나 변했는가라고 하는 변화량은 아래로 쭉 내려갈 때 전체 0.4만큼, 그러니까 반쪽에서만 보면은 0.2만큼씩 변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찾아주시면 되고, 얘랑 똑같이 변하는 게 x의 길이죠. 그럼 x의 길이는 기존보다 0.4만큼 짧아진 거니까 t1에서 2.4 마이크로미터예요 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x 길이 나왔으면은 i대랑 x 길이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a대라고 하는 길이를 한 번에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2.4에서 0.8 빼주시면 되니 a대라고 하는 암대는요 1.6, 둘 다 1.6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h대는 정확하게 우리가 길이를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호 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자, 이완됐을 때보다 수축됐을 때 전체 길이 변화량만큼 감소했을 겁니다. 그러니 기억 빼기 0.4라고 하는 식으로 t2 칸에다가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Q1, 기억은 h대입니다 라고 했는데 맞죠? h대 그대로고요. T1일 때 x의 길이는 2.4 마이크로미터 맞습니다. 자, 마지막 Q3, a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a대는 언제나 일정하죠. 그래서 보기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로 여기까지 풀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거 3월 문제라서 엄청 간단합니다. 그래서 뒤에 13페이지 그리고 14페이지 두 개 문제도 마무리 한번 해볼 거고요. 14페이지는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단면 그림으로 나와 있는 문제. 그래서 그 단면 그림이 어느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게 근절 그림 없이도 여러분들 읽어낼 수 있게끔 연습시키려고 골라낸 문제니까요. 마지막으로 13, 14까지 한번 해보고 또 점검해 볼게요. 수능 특강 문제에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 워크북이라고 하는 제목의 프린트들은 다 수능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등 EBS용 문제의 특징이 지저분해요. 어렵진 않고요.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한 15분 정도 풀면은 답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근데 뿌듯하게 나왔어요. 그게 특징이야. 아까 그 응집수 문제 그런 게 대표적인 특징. 어떻게든 그 생명에서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추론형 문제를 꾸역꾸역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지저분해지는 건데, 그 지저분한 걸 여러분들이 올해 수특에서 제일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단원이 자극점도였고요. 그리고 분수축. 이제 풀 거지만 그렇게 생긴 거 볼 겁니다. 왜요? 자, 그러면 우리 13페이지에 있는 거 좀 볼게요. 자, 13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근절 그림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근절 그림 제가 일부러 안 그렸고요. 안 그려도 여러분들 눈이 요거를 충분히 볼 수 있게끔 머릿속 안에서 그리는 거 좀 자연스러워졌으면 해서 안 그렸습니다. 대신에 그림에서 표현한 기호를 조금 볼 필요는 있어가지고 근절이 지금 표시된 부분이 h대라고 하는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이 기억, 그리고 니은을 2분의 1 i대죠. i대 절반.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T1, T2라고 하는 데에서 제시되어 있는 값이 보니까 h대의 길이가 T1에서는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T2라고 하는 데에서 0.8이다 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나머지 기억이랑 니은 값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기억, 니은 이렇게 써볼게요. 해설은 해야 되니까. 자, 기억에서 0.6 그리고 니은은 0.2라고 하면서 T1 시점에서 나와 있고요. T2 시점에서는 AA라고만 줬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줘야 되는 건 T2 시점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겹치는 부분이랑 i대 절반 부분이라고 하는 게 둘이서 길이가 똑같아요 라고 하는 특징 하나 먼저 봐주실 거고요. 근데 얘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라고 하면 제가 보라색으로 적어놓은 요 문장, 요거 가지고 푸는 게 이 문제 실마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액틴 길이도 그렇고요.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A대 길이도 그렇고요. 앞에까지는 우리가 마이오신 길이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계속 써먹었어요. 근데 이 13번 문제가 언제 거냐면 작년 거거든요. 작년, 재작년쯤부터는 A대 길이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잘 쓰니까 거꾸로 액틴 길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좀 쓰게 해볼까?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13페이지 문제의 가장 큰 특징, 액틴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관건이고요. T1 시점에서 액틴 길이를 표시해주겠다 또는 T2 시점에서 액틴 길이를 표시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림에서 겹치는 부분과 I 대 절반 부분만 우리가 따서 보면 액틴의 절반이 나오게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거 2배 해야지 액틴이겠죠. 아무튼 액틴 길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요거 가지고 볼 겁니다. 그러니 기억과 니은의 합이라고 하는 값을 내가 어느 시점을 보든 똑같이 0.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거니까 A 하나의 값이 0.4였구나 라고 하는 거 찾아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0.4라고 하는 두 개 값을 대입을 해주면 지금부터 변화가 보입니다. 자, 변화는 기억이라고 하는 겹치는 부분이 T1에 비해서 T2에서 짧아져요. 자, 아까 겹치는 부분을 수축할 때 증가한다고 했죠. 그럼 내가 거꾸로 수축하는 시점에서 이완하는 시점으로 읽어주면 겹치는 부분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T1, T2에다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때 절반에서의 변화량 보는 거니까 그냥 D 또는 X로 잡는다면 그 변화량 크기는 0.2로 계속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게 맞는지 니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니은 I대라고 하는데 절반 볼 건데 이완에서 수축으로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0.2만큼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되겠죠.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애들 H대의 길이 볼까요? 자, H대는 수축이랑 이완 과정 안에서 수축 과정에서 감소할 거니까 얘 2배만큼 감소하겠죠. 그래서 0.4라고 채워질 거고요. 자, 이렇게 0.4를 채우고 나서 I대 이미 써놨으니까 I대 요거 2배만으로 채워준다면 여기 0.4 그리고 얘는 0.8이라고 채워질 겁니다. 자, 이렇게 H대랑 I대까지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면은 나머지 A대, X대라고 하는 애들도 찾아줄 수 있는데 H대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림에서 나와 있는 기호대 가지고요. A대라고 하는 애들의 길이를 내가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재 그림 같이 봐주세요. H대라고 하는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에 2배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축 시점에서 먼저 A대를 구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완 시점에서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수축 시점에서 H대라고 하는 게 0.4였고요. 겹치는 부분에 2배 해준다라고 하면 1.2가 나와요. 0.6의 2배. 그러면 1.6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미터 길이가 A대의 길이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A대의 길이를 내가 채워놨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부터는 A대와 I대를 세트로 같이 볼 겁니다. A대, I대를 더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근절의 길이가 될 거니까 근절의 길이가 될 거니까 T1에서 2.0, T2에서는 2.4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구워놔서 수축 이완이라고 하는 변화 했을 때 요거 2배만큼 변하는지 다시 한번 더 검사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 자, Q1에서 A는 0.4입니다 라고 했는데 맞고요. Q2에서 T1일 때 X의 길이는 2.2가 아니라 T2일 때 2.4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2.4로 고쳐주셔야 되고요. 자, H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T1은 수축 시점이니까 오히려 짧습니다. 그래서 OXX가 정답. 자, 이제 그림 지워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게 그 다음 페이지예요. 이거는 10월 합평이어서 시점이 조금 더 뒤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2021년 시점 안에서도 3, 4월 문제랑 10월 문제랑 분위기가 다른 게 점점 눈에 보이게끔 하는 단서를 없애거든요. 그래서 그 없앤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고 그나마 준 게 겹치는 부분 그림 단면 준 겁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우리가 해결을 할 거고요. 이제 점점점 그림 없어도 내가 기호만 보고도 합값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분석해 나갈 겁니다. 자, 똑같이 T1, T2 시점에서 누가 수축이고 누가 이완인지 잡아줄 건데 A라고 하는 미지수 나와 있어서 지금 당장 안 보여요. 그래서 채울 수 있는 쉬운 애들부터 갑니다. 자, A대 길이는 언제나 똑같으니까 1.6으로 채워줄 거고요. 여기까지 채우고 나서 H대 길이가 각각 얼마씩 나와 있다라고 하는 변화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완이 T1, T2가 수축입니다 라고 챙겨주시고요. X의 길이 변화량이랑 H대의 길이 변화량은 언제나 똑같으니 동그라미 A 자리에는 2.0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만 채우면 됐는데 제가 Q4에다가 I대 길이도 구해주세요 라고 넣어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할 거 X 길이는 A대와 I대가 같이 세트로 X 길이는 A대와 I대가 세트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각각에서 차이 값으로 구해주면 이완 시점에서 I대는 0.8 그리고 수축 시점에서 I대는 0.4 얘네도 변화량 0.4만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빈칸에 각각 이렇게 4번 문제에다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I대에 기억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단면상에서 뭐 물어보고 있냐면 기억 동그라미는 누구의 단면인지 니은 동그라미는 누구 단면인지 물어보고 있는데 크기 차이로 봐주시면 됩니다. 글자 수 적은 액틴이 얇고요. 글자 수 많은 마이오신이 두꺼워요. 그러니 기억이 액틴, 니은이 마이오신이죠. I대는 액틴만 있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니까요. Q1 맞고요.
자, Q2. A는 2.0입니다. 맞죠? Q3. T1에서 X에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있는 부분의 길이는 1.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T1은 이원 시점이고요. 기억과 니은이 모두 있는 지점입니다. 라고 하면은 겹치는 부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겹치는 부분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침 A랑 H가 같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차이값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겹대라고 쓰면은 양쪽 좌우 다 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원했을 때는 1.0이고요. 수축했을 때는 1.4로 길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기억과 니은이 모두 있는 부분의 길이는 T1에서가 아니라 T2에서가 1.4입니다. 수축했을 때 훨씬 더 길어져야 되니까요. 시점이 지금 틀렸죠? 그래서 동그라미 X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 푼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지에서 만나는 문제, 물론 이게 많진 않지만 시험지에서 만나는 문제, 그리고 수능으로 보겠다 하면 수능에서 만나는 문제, 그리고 제 교재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근절 그림을 안 줄 거예요. 그러니 근절 그림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에 구조 익히는 거, 그리고 각각의 길이는 서로 어떤 관계 가지고 표현이 될 건지라고 하는 상호 관계 연습하는 거 많이 해주시고요. 머릿속으로 근절 그림을 잘 떠올릴 수 있어야지 얘네들이 쉬워지니까 요거 연습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필수 유형 가지고 연습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서는 제가 그냥 뭐 혹시 몰라가지고 넣어놓은 부분이긴 한데, 문제에서 응용한답시고 증가량이랑 감소량을 합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감소할 때 또는 수축할 때 어떤 애가 2x만큼 감소하게 되면은 다른 애가 x만큼 감소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아이들랑 겹치는 거 일문 물어본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면은 걔네 다 같이 물어봤을 때는 합한 만큼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같은 부호로 합해지는지 반대 부호로 합해지는지 또는 뭐죠? 그게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여서 그 상쇄되는 식으로 합쳐지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변화를 잘 읽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수축하는 과정에서 짧아지는 애 있을 거고 길어지는 애 있을 건데 걔네 동시에 물어보는지, 하나는 절반 물어보고 하나는 전체 물어보는지 구조 안에서 기호 가지고만 여러분들이 다 판단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이거는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혹시 몰라서 그냥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설명을 하자니 조금은 째째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